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우리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인데 이 학교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넘겨주시면 그 행복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조금 그래도 행복감을 좀 누릴 수가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학교는 잠자는 시간,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끝나고 학원 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PC방, 그 다음에 핸드폰. 이것이 우리나라 아이들, 제가 볼 때 뭐 90% 이상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어떤 삶의 패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전혀 행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제 처음에 중학교 갈 때는 뭐 걔들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지금 1년 다 됐잖아요. 거의 패턴입니다. 학교에 가서는 잠자고, 학교에 가서는 놀고, 학교에서는 급식 먹고,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교육으로서의 기관, 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끝나고 학원, 교육은 학원에서, 그 다음에 PC방, 그 다음에 핸드폰, 게임, 이것이 전부인 모습.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이제 신기한 그 통계를 보는데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 이렇게 있는데, 좋은 핸드폰 가진 애랑 그 다음에 핸드폰 별로 기능이 없는 전화 기능 가지고 있는 아이들 비교해 봤더니 이 강남이나 대치동 아이들은요 핸드폰을 좋은 걸 안 쓴대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로 공부 못한 지역의 아이들이 비싼 핸드폰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미 그 아이들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지역들 그 곳들 보게 되면 이미 중학교 1, 2학년 때 거의 대학이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그 개천에서 용나서 이 좀 시대를 좀 거슬러 가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학원이 다르고요. 돈이 다르고요. 모든 상황이. 그래서 아무튼 돈이 있건 없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계속 눌려있고 행복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행복의 방패막이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행복함을 누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옛날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 6일간 가고 싶고요.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귓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행복을 느끼고 학교에 와서 재미를 느끼고 학교에 와서 감사를 누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이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 때문에 아이들 뭐 이렇게 푸시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경쟁을 유도하거나 어떤 비인격적으로 가거나 어떤 이기적으로 가는 것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학교상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이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인데요. 애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인구를 보게 되면요. 교회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부가 얼마가 줄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5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많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아이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게 되면 애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아니란 것을 저는 이 현장에서 제가 23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 강남의 유명한 뭐 교회, 뭐 그냥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에 아이들 수련회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하기 전에,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애들 참 좋다고 자기 교회 아이들. 근데 제가 애들 사역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수련회 참석한 200명 가운데 고3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고3들은 다 공부하러 간 거예요. 강남이니까. 수련회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 어떠했나? 믿음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란 것은, 구원이란 것은 내가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줄 아는 거. 저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믿음을 저는 개런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 아이들 믿음이 너무 없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교회 교육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를 분주하게 애들이 삽니다. 학원도 가고 또 집에 와서도 아무튼 숙제도 해야 되고 분주하게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의 삶의 패턴이 어떠냐면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게임해요. 왜냐면 그 다음날 학원 안 가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은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주일날 어떻게 교회로 오냐면 좀비가 되어서 교회로 옵니다.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사역자가 설교를 잘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애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잠이 깨고 좀비에서 벗어나면 집을 가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서요. 초등학교 때는 좀 많아요. 어느 교회나. 근데 중학생 되면 애들이 떨어져 나가요. 고등학생 되면 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이 청년부, 이 대학생이 되게 되면 확 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믿음의 수준이라는 이 차트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있었고요. 7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3명의 코어 그룹. 가운데로 갈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오른쪽 것은 책에 있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인데 제 사역의 현장 경험 속에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맨 밑이 무엇이냐면 방황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옛날에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이 외부인, 아웃사이더,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관심인, 교회 관심만 좀 있어요. 흥미만 좀 있는 아이들, 신앙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아이들, 헌신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이 경건인,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루틴이 만들어진 아이들,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기도와 말씀이 삶에 녹아있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사역인은 무엇이냐면 벌써 중학생인데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친 이런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23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숙제냐면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거였어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아이가 그렇게 기도 생활도 잘했던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에서 회장했는데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에서 반주했는데 교회를 떠나고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활달한 아이인데 교회를 떠난 그런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제 안에 있는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한 7년 전에 미국에서 쓰여진 책 가운데 스티키 페이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뚫렸어요. 이 스티키가 무엇입니까? 끈적끈적한 거, 달라붙는 것을 스티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달라붙을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 강력한 믿음을 갖기는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우선은 많은 교회에서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너무 바빠요. 부모도 바빠요. 가정에서 과거처럼 60년대 70년대처럼 하루에 2번씩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은요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잘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것 신앙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은 분주한 스케줄을 삽니다. 나름 바빠요. 피곤해요. 교회에서는 좀비가 됩니다. 믿음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하게 됩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20대 인구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이제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한 50% 차지해서 그래도 세 중에 뭐 한가지는 있겠다 했지만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 자체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아이들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봤어요. 제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제 나이 좀 먹고 30대, 40대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의 공통 분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라인이에요. 경건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신앙의 루틴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늙어도 떠나지 않구나. 장성해도 떠나지 않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더라도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의 루틴 교육을 했어요. 매일 기도하기, 매일 큐티하기, 매일 암송하기, 매일 성경 읽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양육할 때 하는 거 그거. 아, 이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것 이상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 믿음이라는 것을 개런티할 수가 없구나.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학교를 세울 때는요,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에 좀 아이들이 좀 믿음의 세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웠는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인과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비단 우리 교회 아이들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앞으로 7년 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90%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절대 제가 볼 때 헛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만큼 정말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제2차 성징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커요. 맨 처음에 입학할 때 찍었던 사진과 지금 이제 11월 되어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애들이 부쩍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크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크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크게 되는데 우리 교회 교육에서 중요하게 간과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제2차 성징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갑자기 확 자라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등학교 때 고2, 고3 이렇게 가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아이들 학년이 올라가면 신앙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제2차 성징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어떠한 교육기관도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자라는 거, 나중에 이제 이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세 번째로 좀 특별한 청소년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집에 자녀들 계시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뱉어요. 그냥 뭐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말 잘해요. 손 들고 이야기하고 자기 의사표명 정확하게 하고, 우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이 수학과 과학 같은 점수가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심지어는 그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청소년 대표가 세계 성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장성에서 정말 더 커서 가보게 되면요, 모든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시스템화, 주입으로 만들어진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이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물질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제자 훈련하면서 장래의 희망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그림을 다 그렸는데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림 안에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 저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요, 근데 자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안에서 내 거 레슨하는 공간. 목사님, 저는요 화가가 되고 싶은데요, 근데 자기 건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아이들을 사고 가운데 다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주.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주가 최고다. 아무리 일해봤자 이걸로 밥 빌어먹기 힘들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가치관이고요.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 10억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대다수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청소년이지만 뭐 코인, 주식, 뭐 토토 이런 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치관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녀 안 낳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강아지는 키우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생각할 사회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관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있는 이런 아이들이 아닌 무엇인가 특별하고 다른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올해 3월 달에 개교가 되어서 뭐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진행이 된
두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희 학교는요, 애들이 상당히 행복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추구하려고 했던 그 행복, 일반 중학교 보게 되면 그나마 중1은 좀 괜찮아요. 자율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성적 평가가 안 들어가서. 하지만 중2 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달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뺑뺑이의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뭐 국영수 중심의 성과 위주의 학교가 아니죠. 성적 위주의 공부가 아닙니다. 자율권이 있어요. 저희 학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창조적 체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서울 시내 가본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 어제도 저랑 같이 뮤지컬 보러 다녀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뭐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체험활동, 뭐 뮤지컬, 뭐 야구장, 축구장, 제가 볼 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체험적인 것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행복을 교육이란 것이 단지 책을 보고 암기가 교육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모든 교육이라고 단편화 시켜놨잖아요.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진짜 배우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행복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식. 애들이 밥 먹는 시간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뭐 이 급식은 뭐 대한민국 어딜 가나 다 공통 분모인데 제가 급식을 생각할 때 제가 메뉴까지 개입을 해요. 왜 개입을 하냐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랑 싫어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일반적으로 국을 잘 안 먹어요. 물론 먹는 아이도 있어요. 남을 안 먹습니다. 엄마들은 칼로리 맞춰야 되고 영양소 이걸 식단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집에서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우선 학교에서는 먹는 것도 기쁨의 순간, 먹는 것도 즐거움의 순간. 저희는 거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갑니다.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먹는 그 순간조차도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교에서 애들이 행복하고 공부하는 순간도 즐겁고 노는 순간도 즐겁고 그 다음에 먹는 순간도 즐겁자.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1년 동안 달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맨 밑을 한번 늘려주시면 철저한 신앙 교육입니다. 저희는요, 일반 대안학교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베이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 시간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투자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시수가 있어요. 전체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것을 막 넣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매일 1교시가 예배예요. 매일 2교시가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전체 수업의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이 신앙교육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이도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애들하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대학로 이제 이 공연을 보고 왔는데 애들의 대화가 무엇이냐면 중학교 1학년 대화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중학교 1학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교육, 철두철미한 이 신앙교육을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기 주도형 학습이에요.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교육은요, 이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열심히 암기하고 열심히 수능 점수 잘 맞아서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70%가 내가 공부한 거랑 아무 상관없는 직업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대학 70%의 비율에 있는 상당히 다수죠. 내가 공부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뭐 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헛공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공부는요, 자기 주도형이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실을 가보게 되면요, 애들이 진짜 시끄러워요. 선생님들 공감하실 텐데. 네. 계속 말해요. 애들이 쉬지 않고 말을 해요. 네.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 중간에도 계속 말을 해요. 정말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무슨 교육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너무 잘못 알고 잘못 배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교육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토론의 교육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내 걸로 체계하는 이런 교육이죠. 우리나라는 암기의 교육.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들어갈 때 GR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버벌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어느 수준으로 외우냐면요. 사전 이만한 뚜껑 걸쳐서 통째로 다 외워요. 한국 사람들이요. A부터 Z까지. 몇 퍼센트를 알아맞히냐면요. 90% 이상을 다 알아맞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몇 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게 암기예요. 암기가 주는 맹점이 무엇이냐면 외웠는데 까먹습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어렸을 때 사교육 많이 시켰던 아이들이 처음에는 괜찮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모의 품에서 벗어납니다. 사고가 생기거든요. 아, 나 이렇게 안 살래. 아, 재미없어. 아, 따분해. 아, 힘들어. 저희는 독서를 중심으로 자기 주도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글로벌 특화 학습이에요. 글로벌. 시대 자체가 어떤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로 흘러가는 것. 요즘에 우리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유튜버를 보더라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교과 가운데 중학교 1학년이 중국어를 배워요. 원어민한테. 영어는 기본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이 언어적인 교육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영어와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애들이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와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하게 되면요. 전 세계 거의 80% 이상을 커버하게 돼요. 그 말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강력한 경쟁력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대한민국에 국한한 인생이 아닌 한번 글로벌한 인생을 살아보자 해서 이 글로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체험적인 학습.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체험적인 활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교육을 가서 그냥 책에서 그냥 도서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보는 것이죠. 내일 저희 학교 아이들은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떠납니다. 벌써 애들이 막 들떠 있어요. 가서 이제 그 일정 어떻게 소화할까? 그러니까 수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공부해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문화가 어떠한가? 종교가 어떠한가? 언어는 어떠한가?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주로 쓰는 나라인데 아이들이 이미 영어, 중국어도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가서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애들에게 말하면 좀 애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노방전도도 있어요. 실은요. 네. 그런 거 미션을 이룰 때 점심에 대한 마일리지가 올라가게 되고 상당히 나름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체험하는 교육들, 직접 하는 교육들.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거 이제 목표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졸업할 때까지 5대학 6대주를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1차적으로 아시아를 뚫었고 내년에는 호주입니다. 호주. 지금 벌써부터 내년 호주 갈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체험적인 것들. 다음 보여주시면 해외로 갈 수 있는 진학의 어떤 길까지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학교 교장들하고 가지고 있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남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유학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못 보내는데 한국에서 대학교 보낼 수 있는 경비 가지고 아이들 외국으로 보내자.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정보는 절대 어디서 공개를 안 하는데 학비가 면제인 학교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비가 면제라는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학교예요. 이건 제가 우리 나중에 학교 아이들 입시 원서 쓸 때 빼고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들 가운데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커리큘럼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어떤 아까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매일 큐티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아울러서 학교 교과 가운데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이런 과목들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아이들 교리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 교리는요, 우리 신앙의 베이스를 잡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교회에서 거의 교리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내 신앙의 색깔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누가 꼬시면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이 6년 동안 있으면서 중3, 고3 과정을 통해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이 베이스가 되는, 신앙이 베이스가 된 교육이 전체로 보게 되면 약 25%가 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국내에 있는 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저는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이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과도 중요하다고 보통 교장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합니다. 우리처럼 1, 2교시를 그렇게 투입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독서 교육이 상당히 저에게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직접 생각을 하고 내가 직접 깨닫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 사고의 모든 힘이 아이들 두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교육의 현장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강조해서 하브루타라든지 독서 수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책을 다 많이 이걸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남산 도서관이 별로 안 멀어요. 직접 남산 도서관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책을 우리의 책으로 여기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이 책을 가지고 애들이 읽고 또 씨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인트 조인스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하버드보다 박사 진학률이 높아요. 이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커리큘럼이 없어요. 책밖에 안 읽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고전만 읽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결과물이 하버드보다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인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이요. 세상에 나가서 직접 체험하는 공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역사 수업을요. 직접 역사지로 가요. 올해도 저희가 강화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간 머물면서 뭐 고려시대 때 이런 내용들을 직접 공부하고 직접 보는 체험적인 공부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 읽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체험하는 것의 이 비율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번 여행은 책 100권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직접 체험한 것의 파워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다음에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표가 있어요. 올해는 어디 가고 내년은 어디 가고 쭉쭉쭉 이렇게 있는 이런 표가 있는데 저희 교회 역사 선생님이 2분이나 계세요. 현장에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2분이나 있는데 제가 이런 어떤 저희 학교에 진행되는 역사 수업의 방향을 이야기해 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상이래 그게. 목사님, 저희의 이상은 정말 아이들이 직접 그 유물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교육의 현실이 그렇게 안 돼요. 부모들 민원 들어옵니다. 언제 애들 대학 보내느냐고. 우리는 직접 체험적인 공부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언어가 중심이 된 이제 글로벌 교육.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5대양 6대주를 직접 체험하고 이 처음 경험만큼 앞선 이 수치는 없어요.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이것은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죠. 자꾸 이 아이들에게 이 외국에 대한 경험을 주면서 눈을 넓혀주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너희가 머물 나라는 그냥 이 대한민국에 국한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3인방이 있습니다. 축구의 손흥민. 요즘에 또 이강인도 열심히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 게임을 안 하시구나. 페이커. 예. 그 친구 연봉이 1년에 70억이 넘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TS. 근데 이 세 그룹의 특징이 있어요. 세계를 빛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이 그룹의 이 세 그룹.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안 나왔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요, 이런 인물이 안 나와요. 제가 항상 디즈니 작품들, 뭐 아바타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디즈니에서는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나올까? 미국에 있을 때 2세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항상 한국 드라마는 안에 걸려요? 우리 드라마는 늘 심파로 가요. 이렇게 늘 스토리가 비슷하죠. 아니면 애국을 좀 이야기한다든지.
창조적인 것이 너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다른, 결이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 글로벌한 모습을 갈 수 있도록 가는 이런 교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교육이에요.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금방 아이들이 이 대학으로 가게 되거든요. 미국 교육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어플라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년이 빨리 진행이 되죠. 시간이 상당히 금방 가게 되는데 이제 해외 입시, 예를 들면 미국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우리한테 보통 생각하는 것은 수능 점수, 내신 점수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에세이입니다. 삶의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추천서. 이것이 학과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학과 공부를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5대학 6대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가운데 이 라이프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애들 다양한 나라를 갈 텐데 가면서 아이들의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이것을 자기의 스토리와 연결지어서 에세이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기가 막히게 대학교 입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실제로 했는데 이 시간 잠깐 한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떠셨는지 좀 짧은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이라면 저희 가정은 우리 아이에게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물론 선택도 우리 아이가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품는 아이, 무엇보다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인간이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로 자라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부모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한번 클릭해서 알아보시고 이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주세요. 이곳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말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고민하다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외부의 많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밥이 되게 맛있대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 가서 밥을 뭘 먹었는지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게 행복해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까지 이 학교가 책임져 주고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 기도로 이 일을 하고 있음에 부모로서 든든하게 이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용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이곳에서 길러질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모님, 이 아이들,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아들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들이신데, 아이들이 지금 이 학교를 이제 그 전철로 통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첫 번째 나왔던 아이는 신도림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나왔던 아이는 사당역에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또 집에서 전철역까지, 그 다음에 지하철 내려서 또 교회까지. 오늘 이제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들은 매일 걸어서 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운동이 많이 돼요. 뭐 여름에는 더운 데로 또 겨울에는 추운 데로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때로는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하는데 멀리 보낼 만큼 어떤 부모로서의 이 만족감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멀리 올 만큼 어떤 채워짐이 있는 이런 학교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eep when wide에서 깊지만 좀 넓은, 좀 다양한 이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이 그림인데요. 다음 보여주시면 우선은 이제 아이들 가운데 국내에 남기를 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고시를 치르면 됩니다. 검정고시는요 아주 쉬워요. 네. 중학교 이 졸업하는 검정고시는요 바보 멍충이도 한 두세 달 공부하면 학교 갈 수 있을 만큼 쉬워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 보게 되면 안에 검정고시 과정이 있는데 실은 그 검정고시 과정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시험 보면 학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검정고시 수준이에요. 검정고시가 패스가 되게 되면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즘에 대학이 너무 많아요. 갈 수 있는 학교는 너무나도 많고 또 대안학교 특별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 다양한 전형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도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희는 이 국내보다는 넘겨주시면 두 번째 이 해외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가 5,400개예요. 저 중에 300위 안에 들면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학교 몇 개나 될까요? 100개 될까요? 안 돼요. 보통 알고 있는데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학교. 미국에서도 잘 못 가요. 너무 어려워서. 돈도 많이 들고 해서요. 뭐 실은 300위가 아니고요. 한 뭐 500위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이 요즘에 학생들 모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제 친구들 가운데 이 교수들도 저한테 종종 연락을 해서 학생을 좀 보내주면 1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미국 대학이 똑같아요, 지금요. 미국이 상당히 지금 많은 학생들을 인터내셔널, 국제 학생들로 채우고 있는데 이 학교들도 지금 학생들 모집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 미국 대학교 총장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학교 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입학 홍보 담당 직원이 거의 매년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입학 설명회를 해요. 그만큼 이런 어떤 경쟁의 이런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라든지 언어적인 것만 조금만 준비되게 되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용도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의 체류 비용부터 상당히 비쌀 걸로 우리 형편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전부 다 아이들 다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형편들이 하나도 좋지 않아요. 장학금 제도부터 해서요. 상당히 미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국내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갔는데 졸업한 다음에 계속해서 취업 준비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30대 초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이 상당히 많이 우리 가운데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것을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대 초반, 20대 중반인데 이미 졸업하고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계 곳곳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어떤 꿈과 비전과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로그 칼리지가 어떤 학교냐면요. 미국에서 아주 예전에 한 300년 전일까요? 200년 전일까요? 그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산속에서 이 움막 하나 지어놓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나무라는 로그, 이 칼리지예요. 거기서 자기 집 아이랑 동네 애들 몇 명 안 돼요. 그냥 이 아이들 앉혀놓고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라틴어도 가르쳐주고 성경의 언어인 헬라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제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 로그 칼리지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다음 넘겨주시면 프린스턴 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앗.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모든 나무가 쓸모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요. 하나인데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나무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나무인데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리진 않고 있는데 그 씨앗이 나중에 어떠한 나무가 될지 우리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로그 칼리지 비록 작았지만 지금 세계적인 명문 넘버 원 대학이 되었죠.
저희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본당 건물이고요. 앞에 이제 있는 건물 베델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아이들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3명밖에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 있는 우리 뭐 분당의 이런 큰 대안학교들 보게 되면 처음에 다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적으니까요. 무엇이 발생하냐면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quality of education, 교육의 질이거든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짓 하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선생님하고 1대1이니까 다 그냥 집중 있게 졸 수도 없습니다. 다 집중하고 있어요. 이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으면 운영하는 데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희 교회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일반 교회가 아닌 개인이라든지 여러 법인이 하는 이런 학교를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떤 그림으로 가게 되냐면 학교 운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이 글로벌을 생각한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스쿨로 가요. 아이들 엄청나게 언어 교육,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걸로 그냥 일반 학원 이상으로 애들을 만들어요. 근데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이 경기도권에 이걸로 유명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신앙의 베이스, 믿음의 베이스,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학교랑은 좀 결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별로 없고 하지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인들이 집중해서 기도해줘요. 기도로 가는 학교와 그러지 않는 학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한 번도 우리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교인들이 낸 헌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이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을 돌이켜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소수지만 거기서 아웅다웅 재밌고 나름의 신앙의 엘리트 교육, 믿음의 엘리트 교육, 글로벌의 엘리트 교육,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학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학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1년에 공교육에 투자가 되는 비용, 국가에서 아이들 한 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요. 연간 700에서 800만 원이에요. 이것은요. 시설비를 제외한, 급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국내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중학생들이 월 49만 원, 고등학생들이 64만 원 이렇게 냅니다. 제가 이 학교를 하면서 이제 많은 대안학교들이 재정적인 이 부담이 있으니까 학비를 많이 받거든요. 저번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비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생이 전교생이 300명이에요. 300명. 엄청 큰 학교인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학교 1년에 학비 얼마나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학생이 300명이에요. 얼마 정도 1년에 돈이 걷어질까요? 학비를 통해서. 1년에 300명. 제가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300억 거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년 학비가 1억이에요.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저는 그런 어떤 학교로 가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교육을 안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를 보내면 일반적인 사교육은 배제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이 공부로 끝내고 물론 이제 본인이 필요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입시가 전제가 된 사교육을 우리가 지향하는데 사교육 수준으로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일반적인 대안학교의 재정 충당의 모습입니다. 보통은 학교 발전기금을 내야 돼요. 학교가 유지가 돼야 되고 건물도 필요하니까 이걸 막 500에서 1000만 원씩 내고요. 입학금 200에서 300만 원, 등록금 이제 월로 보게 되면 최소 60에서 120만 원, 그 다음에 예치금, 중도 반환이 안 되는 거 한 300만 원. 이게 일반적인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대안학교들의 재정 충당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저희들 수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힘쓰니까. 입학금이 200만 원, 저희가 등록금이 월 기준으로 60만 원. 아까 보셨듯이
고등학생 한 달 그 사교육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급식비 월 12만 원, 그 다음에 한 학기에 교재비가 12만 원에서 분기당 약 216만 원 정도의 이 학비가 들고요. 우리가 국내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별도로 내게 되고 해외 가는 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대략 이런 수준의 저희가 학비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다음. 고정 체험 활동인데 저희가 이제 역사 이런 수업 같은 거 보게 되면 1학기는 국내 체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강화도 왔었고 이건 좀 그때그때 다른데 내년에는 경주 가게 됐죠. 그래서 뭐 고조선, 백제, 고구려, 신라 뭐 이런 모든 역사적인 것을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가는 거 아시아, 오세아니아, 뭐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 학년별로 하는데 이건 뭐 약간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장학제도가 있는데 목회자 자녀 장학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뭐 부교육자들, 뭐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들 등록금의 25%, 그 다음에 다자녀 이 자녀가 이제 여러 명 다닐 경우 이 장학금 혜택들, 뭐 정원에 입학 등등 이 장학금은 조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